안녕하십니까. 세움에서 휘문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면 오늘의 타이틀은 스펙트럼으로 잡았고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체 문항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 어떠한 추이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본 교재 88%, 주간지 44%, 테스트 44%, 직보 48% 이렇게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총 14문항 일치했고 대략 24문항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하다면 전체 문항 대비 96% 적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전체 개론입니다. 휘문고 23년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20문항의 서술형 이제 5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시험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모국하고 이제 교과서 자료를 분석하는 수능형 문제로 출제됐다. 오타 났네요. 수능형 문제로 출제됐다. 그리고 상호작용 사례를 이제 각 소단원 연계하는 보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바람이 있고 시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죠. 근데 넓게 되면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바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이제 높은 배점 혹은 어려운 문제가 약간 낮은 배점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 아래쪽 보시면 이번 통합과학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구과학 48점 기준이죠. 그리고 물리는 대략 30점, 생명 20점, 화학은 2점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전체 베이스는 화학으로 깔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연 현상에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구성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배점 기준으로 어려운 문제 9문제 있었고요. 보통 9문제, 쉬운 문제 10문제. 그래서 난이도상으로도 즉 점수 배점으로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다. 체감 난이도 중하라고 볼 수 있고요. 각 영역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문자 올려드렸는데 해당 내용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물리 총 7문항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볼 예정인데 물리 7문제 첫 번째 시험 내용은 저는 모든 책에 문제 위쪽에 이제 인덱스를 달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험 내용 첫 번째 위도에 따른 무게의 변화죠. 위도에 따른 무게의 변화. 일단 신박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물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시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과 단답형 2번 보시면 이제 관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은 이번에는 계산이 거의 배제되는 상태다. 자, 또 하나 프린시플과 이제 시그니처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시플은 제 본 교재에 해당되고요. 개념서입니다. 반면에 시그니처는 학교 기출 베이스로 기출 변형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출 마찬가지 통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HM 휘문이죠.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역학 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중동고 대비 중동고 대비 익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중동고 대비 우리 학교의 물리문항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구과학 보시죠. 지구과학은 거의 대부분 개념 위주 그리고 학교 기존 기출 유형을 따라갔습니다. 보시죠?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는 이제 난이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보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직보 자료하고 여기 있는 직보 자료의 적중률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좀 컨셉이 이렇게 달리 문제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생명과학 5문제고 화학 1문제인데 화학은 그냥 점수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부 문항 분석하겠습니다. 기출 1번입니다. 보자마자 이제 위도 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도 확인해야 되고 지구 반지름은 그렇죠. 가로와 세로를 쟀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달라지는데 거리에서 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1번 문제 보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떨어뜨린다를 이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런데 높이가 달랐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에 대해서 물어본다. 즉, 자유낙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해당 내용 수월하게 풀 수 있다. 난이도 하로 구성을 했고요. 키워드는 자유낙하, 중력 가속도 혹은 순속이 된다. 자, 다음. 이 역시 마찬가지 기본 문제죠.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의 경우에는 속력이 항상 일정한 거고 수직은 중력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작동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떠한 개형을 그리며 물체가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 난이도는 하다. 자, 다음. 네. 이게 참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추죠? 자,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힘 중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신박했습니다. 전 이런 문제를 사랑합니다. 휘문고 선생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낸 흔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학교마다 약간 상황은 다른데 휘문고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성에 대한 특징을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 주간제하고 직보에서 마찬가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 쉬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요거 계산 문제로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일반적으로 요 점에서 뿅 떨어지는데 운동하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친구 혹은 물리원을 공부하는 친구였다면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서 이 친구들 누구? 시간을 기점으로 속력과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래로 떨어지는 친구도 속력과 시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옆으로 이동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이동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 풀었는데 좀 아쉽죠. 그렇죠?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 정도 나왔다. 자, 다음. 와, 이거 역시 멋있는 거죠. 개념을 철저히 그쵸 묻는 문제. 사실 물리를 선행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좀 계산 집합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잘 푼다, 그런 물리를 잘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 이제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관련되는 내용 지문을 가지고 이제 각각 물어보는 요소들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게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지구과학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당연히 나와야죠. 이 문제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밀도 꼭 기억하라고 친구들한테 수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문제지 않나.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역시 38만 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생성 이전과 이후에 불투명하고 혹은 투명한 우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어떤 기본 입자를 통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현상들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 이제 태양이 형성된다. 즉 별이 만들어지는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그런데 나온다고 했죠. 초신성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파트는 지구과학 원 파트의 개념을 조금 읽어보는 게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렇죠. 마찬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다.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암석이나 이제 생명체 각각 팩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각과 사람, 암석과 생명체, 혹은 뭐 지구, 혹은 우주 이렇게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문제, 즉 이전에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변형돼서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죠. 스펙트럼은 원소 분석에 해당되는 건데 뭐 질량비나 혹은 기타 등등 구성 원소비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에너지 준위까지 설명을 해서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요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거는 선의 위치 그다음에 굵기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혹은 이전 기출과는 좀 상이하게
스펙트럼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문장용으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라는 거, 즉 에너지 준위 관점으로 스펙트럼은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스펙트럼은 화원, 물리원, 그리고 지구과학 원 파트에서 계속 꾸준히 출제 중이다. 자, 다음 이 역시 이제 기계적으로 수치는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암석권과 연약권 있고, 마찬가지 화강암질과 현무암질이 있는데 밀도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에서 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제 인지하라고 했는데, 뭐 같은 요소 나왔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함께가 이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튼간에 이러한 그래프 개형일 때 1, 2, 3는 안정된 상태다. 그래서 각각 층의 이름을 외우기보다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자연 현상으로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면 된다. 또 하나 이제 이 내용은 수업할 때 이제 여기 위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기본 유형이 나왔다라는 거. 다음 이제 제가 뭐 생명이나 화학을 이제 주 전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 형태는 이제 출제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냥 모식도 상으로 이렇게 짝대기 2개씩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호작용보다 생물권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게 요 파트, 즉 지구 시스템의 환경 변화 과정 혹은 생물권의 이제 확장되는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좀 나름 멋있는 문제다. 이 역시 고민의 흔적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쵸, 위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위도를 이제 실험 모델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돌아가 보자면 요 문제에서의 이제 파생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실험 모델에 대해서는 휘문고는 충실히 공부할 요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상호작용 또 나왔죠. 그래서 각 상호작용이 어떠한 예시를 갖고 있는지는 저희 수업 시간에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주구장창 외웠죠. 그리고 이거 나와 특히 수업 전에 직보 때 황사 나온다, 화석연료, 해식동굴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산호까지도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실수하면은 이제 난이도 실수하면 등급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문제는 실수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해서 노력형 문제죠. 남학생들의 경우에 이거 외우기 싫다고 안 외우는데 물리 한 문제하고 얘는 거의 같은 급의 문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목성형 행성 혹은 지구형 행성, 즉 물리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양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냥 줄글로 나와 있습니다. 고로 학교 교과서 텍스트 가지고 이제 만든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구성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까지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했고, X축과 Y축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죠. 이런 건 열심히 노력했구만. 자, 다음 단답형 5번도 이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단합니다. 그렇죠? 센터에 이제 철까지 하면 뭐 초신성, 뭐 초고성 막 이렇게 다 외웠는데 그 위에 원소는 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볼 때 모든 내용을, 즉 수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하고 외부에 이제 그쵸,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예시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기출 문제가 이제 다 컬러로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다 출처를 찾은 상황이죠. 모든 출처를 다 찾았고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에서 매일매일 분석 중이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세포인데 뭐 동물 세포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 이제 묻는 문제고, 네, 너무 쉽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확산과 삼투의 포인트를 두고서 그래프로 표현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등장의, 고장의, 저장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액의 조건에 따라서 적혈구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뭐 비슷한 유형은 나와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보기에서도 딱히 뭔가 이제 변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되셨죠? 그래서 생물도 나름 이제 쉬운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샤가프 법칙은 그쵸, 이건 멋있는 문제죠. 이건 생투 연계성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개정되고 나서는 원래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최근 한 2, 3년부터 강남 3구 쪽에 빈출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가 이렇게 분수꼴로, 자, 뭐 중동고나 혹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유형이 어려워지려면 특히 우리는 이제 화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수꼴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뽑아서 다시 한번 풀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친구는 이제 샤가프 법칙 혹은 DNA 뭐 상보 결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그래서 너무 노멀한 문제다. 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얘는 이제 생명 정보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단어는 이제 생투랑 연계성이 되게 진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4번은 단백질의 특성입니다. 중등 문제입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단어만 알면 된다. 마찬가지 핵산도 DNA가 RNA 두 가지 있고, 자, 이제 구성 단위체의 종류를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그쵸, 한 적어도 2만 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종류 8개다라는 거 여러 번 물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DNA 구조까지 다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한 상황인데,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역시 이제 난이도가 그쵸,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구별하는 문제, 주중 테스트, 이제 누적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모든 문항 다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총 25문항으로 문항수는 다른 학교 대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이었죠. 그래서 전체 25문항 중에서 본 교재 88% 적중. 자, 다른 학교는 시그니처의 적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 휘문고의 경우에는 현재 1학기 중간고사 기준 본 교재, 즉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수능 유형으로 이렇게 파생이 대담한 느낌? 예, 약간 그런 학교 선생님의 나름의 그치 정성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고, 기출 베이스로도 나름 이제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테이크오버 난이도는 지구과학이나 생명 파트에서 약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유형이라면 난이도 약간 올라가는 거니까 테이크오버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이 정도의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전체 적중률 몇 퍼센트? 96% 적중했고, 네, 근거는 다 제시했습니다. 1등급은 아마 100점이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했을 때 통합과학 수업한 이제 전체 68%의 응답률을 가지고 있는 5점 만점의 수업 만족도는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5점이 될까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학원에서 휘문고 통합과학 수업을 하는데 5월 14일 예정입니다. 6시, 죄송합니다. 6회차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직보 하나 추가될 것 같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이제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거의 대부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너무 시험을 잘 봤다 혹은 100점 맞았다고 기분 좋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파트가 나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휘문고 시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